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쿠팡 청문회를 사흘 앞둔 오늘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어 부득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선 농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다며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엔 미국 본사 업무 핑계 등을 대며 지난 10년간 최소 6차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의 불출석으로 청문회에는 최근 선임된 미국인 임시대표와 대관 담당 임원들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김 의장의 불출석을 질타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며 쿠팡 경영진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쿠팡 측은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자료도 상당수 제출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 5조 원이 넘는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발표하면서 동일인이라 부르는 실질적 지배자, 즉 총수를 지정해 발표합니다. 총수가 되면 일가의 내부 거래가 감시받고 개인의 자금 거래 내역 등 공시 의무와 책임도 커집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본사 쿠팡 잉크 이사회 의장으로 7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대기업으로 지정됐지만 김범석 의장은 5년째 총수 지정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까지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바뀐 제도가 적용된 지난해와 올해는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예외 요건은 총수의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량이 없거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4가지인데 김 의장에 대한 지정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친족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잉크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부부를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쿠팡 잉크의 공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4년부터 쿠팡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를 시작한 김 의장의 동생 김모 씨. 2023년 4월엔 쿠팡의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씨는 6억 원이 넘는 연봉과 함께 28억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부인 역시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3억 8천만 원 수준의 급여와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받았습니다. 김 의장 동생이 높은 직급에다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쿠팡 측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은 쿠팡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런 정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잘 없어요, 사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쿠팡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게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혜민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총수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와 의무가 생기길래 기업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건가요? 네, 기업 총수들이 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책임이 매우 무겁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정 자료를 제출할 책임인데 과거에도 일부 기업들이 이 자료를 누락했다가 고발이나 경고를 당했습니다. 또 해외 계열사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요.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도 금지가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총수나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끼리 거래를 할 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상호 출자가 제한된 총수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자회사 등의 채무 보증도 해소를 해야 합니다. 김 의장은요, 지난 2021년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 등에서 모두 물러났고요. 또 이처럼 이 총수 지정도 계속 피하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김 의장의 동생 직책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쿠팡은 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이거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네, 쿠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김 의장 동생의 소속이요, 쿠팡 인크다. 또 연봉이 실제 임원들보다 적다. 그러면서 이 경영 참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정부가 쿠팡의 소명에만 기대서 이 법 적용을 했다. 형식 논리에 치우친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런 총수 지정 제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달 주병기 공정위원장이요, 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인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나 기업 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동일인 제도를 이번에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이런 기조에 따라서 이 내년 조사는 더 꼼꼼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때는 과연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이 될지 아니면 이번처럼 또 빠져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대준 대표님. 네, 쿠팡 주가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5.36% 급락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안일한 태도로 보이시면 아마 내일은 더 떨어지실 것 같은데요. 김범석 의장은 이미 지난해 주식 5천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기사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장님. 네. 김범석 의장이 이 사태의 총체적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예요, 아니에요? 여기 이 한국법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본인이 책임자라고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개보유가 지금 과징금 부과하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사실 조사 다 하신 다음에요. 소송전 안 하고 바로 수용하실 겁니까? 답변하시죠. 과징금 나오면 바로 수용합니까? 저희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회피할, 저희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네, 수용하신다는 얘기죠. 과징금 나오면. 네, 저희 책임이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과문 얘기. 지금 사과문 모바일도 PC에도 제가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흘 만에 모바일에서 내려간 거 사과문 지금 바로 올리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도 사과문 얘기했더니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개별적인 메일, 이메일을 보내서 개별 고객에게 사과를 드리겠다. 이거 사과문 당장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요. 전면적인 사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문 올리시죠. 예, 돌아와서 바로 다시 그 과정 다시 사과,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사과문 올리셔야 됩니다. 이 사항은. 너무 이 사항이 얼마나 엄중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과문 바로 올리시죠, 공지로. 네. 아까 개인정보 아이디 개수가 아니라 이름, 주소, 결제 내역 등 항목별 유출 건수로 따지면 수억 건 이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데이터 기준으로 되면은 얼마 될지는 이제 조사해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몇 건 유출되었는지 사실 조사 해봐야 되겠지만 뭐 몇억 건 이상, 1억 건 이상, 2억 건 이상 뭐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섣불리 숫자를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지금 개인당 최소 몇 건의 아까 그 데이터 세트가 지금 유출이 됐잖아요. 이름, 아이디, 뭐 주소, 최신 몇 개가, 그러니까 주문한 리스트 중에 최신 3개가 나간 건지, 최신 10개가 나간 건지, 최신 15개가 나간 건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노출이 된 건지, 어디까지 유출이 된 건지 정말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지금 엄중한 사태입니다. 3,370만 개의 계정 중에서 혹시 휴면이나 탈퇴 회원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면이나 탈퇴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휴면 탈퇴 회원 정보 유출된 아이디 개수 얼마나 됩니까? 현재 휴면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좀 어려워. 대표 못하시면 CIS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정열 부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예, 저희 위원회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과징금 최대 3%까지 때릴 수 있죠, 매출액에. 예, 법에 매출액의 3%까지로 개정해서 그럼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44조 매출이고 작년이 그렇고 그러면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얘기잖아요.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네. 물론 이거 공정위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혹시 체크를 해보셨어요? 이게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 관계기관하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박 대표님,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고 지금 작은 것까지 본사에 다 보고하죠. 본사에서 주로 다 결정하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법원의 결정은 대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회하고 협의하는 거 별로 없으세요? 당연히 그 규정에 그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은 미국 의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이사회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보고를 그러니까 하고 김범석 있습니다.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런 조치가 안 되잖아요. 영업 못 해요. 쿠팡 더 이상 한국에서. 정신 차리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